안녕하세요. 김마음입니다. 드디어 섬근통을 확진받기까지 다녔던 병원 리스트를 공개하는 날인데요. 본 병원 리스트는 20대 후반에 다녔던 병원들을 모아놓은 거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두통의 원인을 알아내고자 가장 처음 방문했던 곳은 청주 영운동에 위치한 한땡병원 신경외과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뇌 CT와 목 MRI를 찍어보자고 권유해 주셨고 촬영해본 결과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다만 신경성 두통으로 추측된다라는 말씀만 해주셨고요.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었습니다. 혹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바닥에 압정이 여러 개 바뀐 것처럼 너무 아팠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학교 근처에 있던 최땡규 정형외과를 방문했고 처음에는 족저근막염이랑 아킬레스 건염 진단을 받게 됐는데요. 족저근막염으로 인한 통증은 발바닥 뒤쪽에만 보통 나타나는데 저는 발바닥 전체 통증이 심하게 있다고 하니 선생님께서 좀 의아해 하시긴 했지만 속으로 저는 그냥 제가 통증 면적이 좀 넓은가 보다 하고 넘겼거든요. 족저근막염에 효과적이라는 체외충격파 치료요법을 받았는데 제가 너무 아파하니까 처음에는 물리치료사님이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하냐고 놀리시더라고요. 근데 강도를 7에서 8로 받는 다른 환자분들과 달리 1로 설정해서 제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온몸에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힘들어하니까 이렇게까지 아파하는 분은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면 완전 오진이었던 데다 저에게 전혀 맞지도 않은 치료를 받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께서 원인을 알아내려고 하시던 모습이 기억나서 원망하는 마음은 개인적으로 없지만 통증을 훨씬 예민하고 잘 느끼는 섬근통 환자로서 정말 힘들었던 치료였습니다. 꽤 여러 번 받았었는데 오히려 통증이 악화되어서 진짜 고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여름에 양발을 이렇게 하고 다녔을 정도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2, 3주 정도가 지나자 통증이 발목에서 골반까지 점점 위쪽으로 번졌고 반대로 기존의 경추성 두통과 상체 근육통은 아래 방향으로 번졌습니다. 어디에 부딪힌 것도 아닌데 며칠 새 몸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며 처음에는 잘 믿지 못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당황스럽다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제가 원래 경추성 두통도 굉장히 심하고 목과 어깨에 근육통도 있어서 몇 달 전에 뇌 CT와 목 MRI도 찍었지만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니 하체 통증의 원인이 상체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목부터 척추까지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해주셨고요. 촬영해본 결과 일자목이 심하고 척추에 디스크기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후 자세가 좋아지는 재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도수 치료도 매주 2, 3회씩 꽤 오래 받았지만 차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보험회사에서 도수 치료 별 효과 없이 비싸기만 한 거라고 도수 치료를 받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기분이 불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주변에서 한의원을 권해주셔서 한방으로 치료해보고자 청주 박땡흥 한의원에 방문했지만 한약으로 치료를 해봐도 부항이나 침 등으로 치료를 해봐도 혹시 차도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면역력이 되게 약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루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들으시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청주에 위치한 땡일 연안마취 통증의학과 의원도 기억에서 쉽게 지울 수 없는 병원인데요. 우선은 누워서 저한테 다리를 들어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리를 잘 위로 못 드니까 옆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얘 애 못 낳아요. 얘 이래서 어떻게 애 낳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결혼도 안 한 환자한테 애를 낳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가 산부인과도 아니고 제가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서 왔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제 앞에서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을 되게 선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분이 다 있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분은 여자를 애 낳는 기계로 보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약을 처방해 주시거나 비타민 D 주사요법을 해주신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귀 바로 뒤에 살 있죠. 귀 뒤에 바로 살부터 어깨랑 목에 주사를 엄청 많이 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맞는 순간부터 근육이 뭉침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좀 있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오히려 근육이 풀릴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더 목을 가눌 수가 없었고 가볍게 양옆으로 목을 돌릴 수도 없었고 통증만 악화됐던 치료였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 하는데도 그거를 전혀 신경을 쓰시지 않고 가장 강도가 높고 가장 아픈 주사를 놓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도 전혀 없는 분 같아서 환자를 살펴보면서 어떤 치료를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공장처럼 로봇처럼 진료를 해주셨던 분이어서 그 다음에 바로 내원을 중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 때문에 방문했던 청주 땡 안과라는 되게 유명한 곳을 또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검사를 해보니까 안압이 꽤 높고 녹내장 가능성이 있다면서 근처에 있는 큰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땡북대학교 병원 안과를 방문했고요. 역시나 똑같이 안압이 높고 녹내장 가능성이 있으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라고 권해주셨습니다. 따로 치료는 없었고요. 그리고 대망의 청주 땡라인 병원인데요. 섬유근육통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보통 2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제가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좋은 병원을 만났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병원이 저의 그 노력을 산산이 부셔버리고 병원을 전전하거나 순회하면서 원인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던 제 마지막 희망에 정말 찬물을 끼얹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선생님이 제가 평소에 아프던 발과 어깨, 목, 허리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니까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자고 하셨고 뼈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프다는 건 꾀병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네요. 이렇게 좀 비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여기에 오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도 않은데 왜 아픈 척을 하겠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엑스레이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이건 꾀병으로밖에 볼 수 없죠 라고 또 다시 반복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의학적으로 얼마나 실력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은 정말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병원을 마지막으로 병을 알아내려고 하던 그 끈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완전 포기한 상태로 지내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증상이 너무 많은데 다른 환자분들의 진료 시간을 방해하면서 제 증상을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또 그것도 너무 민폐고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검사를 해봤자 원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답답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아프다는 얘기니까 황당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구글링을 하면서 자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섬유근육통이었는데요. 전신 통증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다양한 증상들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너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섬유근육통으로 일단 자가 진단을 내린 후에 이게 루푸스나 갑상선이랑 관련된 다른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류머티스 내과에 가서 확진을 받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저도 굳이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고 에너지도 아낄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도 단시간 내에 제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런 문서를 만들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섬유근육통이 현재 류머티스 뇌과 쪽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에 청주에서 나름 입소문난 박댕규 류머티스 뇌과를 내원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정리해간 문서를 보고 감탄을 하시면서 무조건 100% 섬유근육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문서화를 시켜서 해올 수 있냐고 이런 환자는 처음 봤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선생님께 큰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재확진을 받을 수 있게 소견서를 부탁드려도 되냐고 말씀드렸더니 거기 가도
똑같을 거고 치료가 쉽진 않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견서를 감사하게도 적어주셨고요. 마지막 병원, 서울 경땡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를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게 됩니다. 이 의사 선생님께 예약을 드린 이유가 섬유근육통을 앓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의사분들보다 더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이분께 예약을 드렸고요. 이 선생님께서도 제가 정리해간 문서를 보시더니 이건 볼 것도 없이 섬유근육통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검사나 소변검사 등을 받은 결과 다시 한번 섬유근육통이 맞다고 확진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되게 힘들 것 같다고 섬유근육통 환자들 중에서도 정말 증상이 많은 병에 속하고 그 강도도 되게 심각한 편에 속해서 쉽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아프다는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던 어머니께서 선생님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처음으로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우울증 약이 포함된 약들을 좀 처방을 해주셨고 제가 복용하고 있는 진통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정말 독하고 안 좋아서 이 진통제 때문에 더 몸이 많이 붓고 그동안 살이 쪘을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중증 암 환자들이 먹는 거긴 한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울증 약만 6개월을 좀 넘게 먹고 마약성 진통제는 그 도움은 정말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먹지 않고 그냥 생으로 버티거나 제가 먹고 있던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섬유근육통 환우들 카페에 가입을 하는 일이었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꾀병으로 오해받아서 상처받은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서도 엄살 심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하는 사람이라고 꾀병 취급받았던 그런 분들이 상처받은 얘기를 적어놓으신 걸 보고 다들 진짜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섬유근육통을 확진받기까지 제가 겪었던, 제가 경험했던 일들을 오늘 말씀드려봤는데요. 물론 중간중간에 중요성이 떨어지는 병원들은 몇 군데를 좀 빼놓기도 했어요. 근데 가끔 드는 생각이긴 한데 제가 다녔던 저 병원들 중에 단 한 분만 저에게 섬유근육통이 의심된다, 이렇게 몸이 전신이 아프면 류마티즘 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이 계셨다면 제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람인지라 가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좀 제 넋두리가 섞인 영상이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병원약을 대체해서 먹어왔던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김마음이었습니다.